징계 파트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지금부터 그림 그려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있는 거 한번 따라 해보라고. 그림을 그린다는 그림으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징계 사유가 있다는 걸 소속기관장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속기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굳이 그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얘에 대한 징계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사고 친 거니까 조사 기간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관장이 갑 공무원이 징계에 해당 행위를 하는 걸 알고 통보해줬다. 그러면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며칠 이내? 30일 이내죠.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자기랑 친하면 안 할 것이고, 소속기관장이 안 친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는 무조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서술어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랬다. 그죠?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위원회에다가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 사안은 공무원의 신분에 큰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출석 통지서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이 출석 통지서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송이야 도달이야? 도달돼야 되죠. 5일 전까지 도달이 되어야 징계 대상자인 갑 공무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취소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 이 사람이 출석하지 않겠대. 뭐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록하죠. 기록하고 나서 출석을 안 하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서면 심사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의 변동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되도록이면 출석시켜서 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는 서면 심사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공무원 본인도 자신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는지 도망가 버렸다. 소재가 불명합니다. 그러면 출석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으니까 절차 진행이 안 된다. 그죠? 절차 진행이 안 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관보에 게재하죠. 관보에 게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게재 1부터 10일이죠. 게재 1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이때는 뭘로 본다?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됐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게재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합니다. 물론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어떤 건 아니죠. 디테일하게 어떤 징계를 원한다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중징계를 원하는 건지 경징계를 원하는 건지까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결 요구서 정본을 이렇게 보냈을 거라고요. 그러면 소속기관장이 원하는 종류대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징계위원회가 디테일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며칠이죠? 30일 플러스 30일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연장되는 이 30일은 징계 대상자인 갑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징계 의결을 요구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 소속 기관장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됐지?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뭐가 아니야? 관청이 아니잖아요. 의결기관이니까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뭘 보내냐면 의결서 정본을 보내잖아요. 의결서 정본을 이렇게 보내주면 소속 기관장이 받아보고서 자기가 하는 경징계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중징계다라고 하면 드디어 임용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용의 개념을 배울 때 중징계는 임용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경징계인 간분과 견책은 임용의 개념에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 내리는 건 뭐가 되냐면 경징계가 됩니다. 경징계를 이렇게 내리게 되고요. 임용권자가 갑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중징계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중징계건 경징계든 상관없이 며칠 이내? 15일 이내죠. 15일 이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의결서 정본을 소속 기관장이 받았으니까 여기 전달해 주는 것마다 의결서 사본이고요. 그리고 처분 사유 설명서를 내려주죠. 네가 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 처분 사유 설명서는 아직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왜 네가 처분을 받는지 설명하는 거니까 사전적 구제책이 되겠죠. 사전적 구제책이 됩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징계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징계 의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다?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게 되겠죠.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저 징계 의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에게 떨어진 징계가 강등인데 공무원 스스로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징계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그 징계 절차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 설립 목적 자체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는 기간은 60일 플러스 30일이 됩니다. 60일 플러스 30일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징계위원회가 30일 플러스 30일인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간 거니까 당연히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줘라. 그래서 시간을 더 길게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떨어졌는데 강등보다 무거운 징계는 절대 내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강등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직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직 처분을 공무원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정직 처분조차도 불만이다라고 하면 그제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법원으로 가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가는 기간은 며칠? 90일 이내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 바로 이렇게 법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 반드시 행정심판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법원에 와서 소를 제기할 때 소송물은 실제로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는 건
소청심사위는 다시 한번 검토해 준 것 뿐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원징계 처분이 가장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물은 원징계 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행정관청이니까 그 결정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해버리면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강등이 떨어졌다가 정직이 떨어졌는데 재심 청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강등으로 똑같이 만들거나 원래 강등보다 오히려 더 강한 처분을 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니까 아까 원징계 처분보다 강한 처분 못한다고 했죠. 그 이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처분을 받고 그냥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만둘래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재심 청구가 인정돼 버리면 이 사람의 신분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재심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징계 절차는 다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중에 소청심사위원회까지 더 붙이면 된다고. 됐지? 오케이.